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날 자정 너머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식 첫날 출근길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영주댐 시험 담수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며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영주댐의 수몰문화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문화재 이전이 지연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되게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까워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단속 경찰관들이 밤새 허탕만 친 곳도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음주운전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1년 내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첫날 자정.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경주 시내에서 장소를 3군데나 옮겨가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데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래 음주운전 안 하지만 법 강화가 또 되었고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도 있다고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운전 부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여 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택시라든지 버스 아니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게릴라식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채 운전대 잡는 분들도 계시죠. 설마 하다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예고가 있었음에도 강원 지역에서는 숙취 운전자 적발이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단속 현장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환하게 밝은 아침 출근길.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사전에 대대적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연 음주 운전자가 있을까?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신 거예요?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네?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근길 1시간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시행되는 첫날 저희는 한 건도 단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그 2건 단속에 3건 훈방이 나와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1시간 반 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15%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이나 맥주 2000cc를 마신 후 완전 분해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정 너머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출근길 불치 단속을 펼쳐 출근길 숙취 운전자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6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자 4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에서 0.0178%로 측정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칠곡에서 음주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균열에 이어 누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영주댐. 특별 점검에 환경부 장관까지 다녀갔지만 뚜렷하게 밝혀진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경부는 해외 전문가를 투입해 영주댐의 안전한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댐에 물을 채워보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얼마 전 환경부 장관이 영주댐을 방문한 뒤 환경부가 24일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시험 담수를 하겠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영주댐의 안전 문제는 외부 균열과 지하 통로의 균열 현상, 그로 인한 누수입니다. 영주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균열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되었던 용출 현상, 누수 현상, 파이핑 현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발단이 되었다. 수자원 공사는 환경부 장관 방문 당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댐체의 누수와 기울어짐 현상은 없고 미세 균열은 댐의 구조적 안정성과는 무관한 표면의 경미한 균열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습지 저류수가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되고 있는 현상이지 파이핑이나 누수 현상은 아닙니다.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지난 특별 점검 당시 전문가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환경부 장관은 이곳을 방문해 해외 전문가를 불러와 다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추가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영주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영주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경북 북부지사는 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전 문제가 없다면 왜 댐을 비운 채 그냥 두냐며 어서 물을 채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완공 3년이 다 되도록 텅 비어 있는 영주댐. 물을 가둘 때마다 녹조가 피어 한 번도 물을 16% 이상 채우지 못했습니다. 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댐이 안전하다면 어서 물을 가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오히려 하천에 물이 적게 내려와 농사를 짓기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합니다. 또 영주댐이 관광 명소가 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거라는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출렁다리, 폭포,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손님이 없고 전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풀덩거리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댐이 안전하다고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하루속히 담수를 해서. 수자원공사는 현재로서는 담수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담수에 앞서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런 담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좀 들어볼 사항이고요. 저희 공식적으로도 아직 입장은 없고. 여기에 녹조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어 담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1조 원 넘게 들여 지은 영주댐은 오늘도 제 역할을 못한 채 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영주댐 관련 문제는 보신 내용 외에 또 있습니다. 댐 건설로 수몰지역 안에 있던 문화재는 영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아직 창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역에서 해체해 임시로 보관 중인 문화재들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점, 경북도 지정문화재 11점, 비지정문화재 5점 등 모두 17점입니다. 영주시는 1년 보관 예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4년 넘게 보관 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곳은 문화재관리청이 아닌 산림과학원입니다. 대부분 목재지만 4년째 온도, 습도 조절 장치도 없는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자문 내용에는 필요시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습니다. 목재로 된 문화재의 변형과 훼손, 비틀림이 우려됩니다. 해체된 문화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영주시 금강리 산 72번지 문화재 집단 이주지입니다. 영주댐 건설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 문화재 소유자들과 영주시 수자원공사가 문화재 집단 이주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기 이제 해체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문화재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지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왜 늦어졌을까? 이주 예정지가 2010년에 확정됐지만 2012년 갑자기 팔려버린 겁니다. 매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그걸 둬였어야 되는데 안 뒀으니까. 원래 제한을 뒀어야지. 왜 제한을 안 뒀어? 뭐지? 그거를 시에서 모른다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 그때 당시에 이제 상호 합의해 그랬는데 합의하자마자 이 사람이 팔아먹었다고 그래. 소유자가. 매수인은 임목 등기를 통해 보상비로 땅값은 물론 나무값까지 챙기는 특혜를 받습니다. 영주시의 안일한 행정 결과입니다. 이로 인한 문화재 소유자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져갑니다. 저희 소유자는 한순간에 살던 그 고택을 잃어버리고 내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곧 이건될 줄 알았는데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이건 계획은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무사한 일이었습니다. 영주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문화재 이전 및 이주단지 사업비 300억 원가량을 지난 2017년 대부분 수령했습니다. 영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문화재 이전은 지연되고 특혜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미 대구 4개 구군이 유치 희망을 보인 대구 신청사 유치전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대구 동구의회에서 동구도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신청사 공동위원회 측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동구도 대구 신청사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은혜 의원은 지난 24일 열렸던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중구와 북구,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까지 뛰어든 대구시청 유치전. 여기에 동구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잘하면 우리가 유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다 남은 동네의 일이냐. 이 구의원은 동구 신기역 주변 38만 제곱미터 부지를 신청사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과 2025년 건설 예정인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데다 대구 경북 상생시대에 알맞은 위치란 겁니다. 동구가 대구의 동쪽 끝자락이 아니고 경북과 대구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동구를 자꾸 관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경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기가 중심지가 됩니다. 후보지 접수를 받는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유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우리 동구는 그쪽의 모든 행정을 대구시와 발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에는 지금 그쪽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위원회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 선택지가 늘어나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또 기회가 늘어나는 거니까 선택의 기회가. 계획대로라면 신청사 부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6개월. 대구 8개 구군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해군 행사 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모교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추모석이 세워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25일 고 최종근 하사가 생활했던 진흥관 앞 화단에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는 뜻을 가진 추모 식수를 심고 추모석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최 하사가 군 복무 기간 중 모은 월급과 수당 1,000만 원을 경주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승률 청도 군수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며 경찰에 허위 제보한 65살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지난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이 군수를 지지해줬는데 공사 수주 등을 도와주지 않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 아침에 1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면서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폭염 수준의 더위는 목요일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져서 목요일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온이 높고 무척 더우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